매일 새벽마다 부엌 창문 앞에서 흐느끼는 할머니 가족 누구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눈물이 숨겨진 엄청난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새벽 4시 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져요. 처음엔 불면증인가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때문이었어요. 훌쩍훌쩍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걸 보니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부엌 창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러진 작은 실루엣. 바로 저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살짝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항상 밝으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감히 다가가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한 번 더 바라보신 후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부엌 창문 앞에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작지만 제 마음에는 크게 울려 퍼졌어요. 도대체 할머니를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게 뭘까요? 창문 너머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냥 평범한 우리 집 뒷마당 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창문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낮에는 평소처럼 밝으시고 저희들과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세요. 하지만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그 창문 앞에서 우십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물어보기로 말이에요. 그날도 새벽 4시 할머니가 부엌으로 향하시는 걸 확인하고 저는 용기를 내서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창문 앞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달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뒤돌아보셨어요. 민호야, 왜 안 자니? 할머니도 왜 안 자세요? 할머니는 당황하시며 급하게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냥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못하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은 계속 창문 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매일 밤 여기서 우는 거 다 봤어요. 할머니가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매일 밤이라고? 네. 새벽 4시마다 여기 와서 우세요. 뭔가 슬픈 일이 있는 거죠? 할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너무 늙어서 그래.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옛날 생각이요? 그건 할머니만의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는 일어나시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자거라. 내일 학교 가야지.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슬픔이 너무 깊어 보였거든요. 할머니,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착한 우리 민우. 하지만 이건 정말 할머니만의 일이란다. 시간이 많이 지난 옛날 일이라서 결국 그날도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가 요즘 매일 새벽에 부엌에서 우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아빠가 수저를 놓으시며 저를 보셨어요. 할머니가 우신다고? 네. 매일 새벽 4시마다 부엌 창문 앞에 앉아서 우세요. 제가 직접 봤어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셨습니다.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가끔 할머니가 잠을 못 주무시는 건 알았는데 엄마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왜 우시는지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민우야, 내 할머니는 옛날 일 때문에 그래. 어떤 옛날 일이요? 그건 어른들의 일이란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매일 우시는데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할머니 마음이 아픈 건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어떤 아픔은 시간이 지나야 낫는 거야. 얼마나 지나야 해요? 할머니가 매일 우시는데. 할머니가 준비되시면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머니를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자.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민호야. 할머니께 더 관심을 가져드리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슬픔이 너무 깊어 보였거든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할머니 방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요? 민호야, 할머니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되지.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결국 부모님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셨어요. 그저 내 할머니는 옛날 일 때문에 그래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온 날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다가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연필이 창문 아래쪽으로 굴러갔는데 그걸 줍기 위해 창문 근처로 가게 됐어요. 그때 창문 밖 화단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비에 젖어 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그 사진을 주워왔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비에 젖어서 일부가 흐려져 있었지만 아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여자가 하얀 한복을 입고 있고 남자는 군복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젊은 여자의 얼굴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같았어요. 이게 할머니야? 눈, 코, 입의 생김새가 지금의 할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남자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사진 뒷면을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1973년 6월. 영원히. 뒷부분은 비에 젖어서 읽을 수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할머니께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갑자기 보여드리면 할머니가 놀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 할머니가 이 사진을 잃어버린 걸 모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날 저녁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으셨지만 가끔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부엌 창문 쪽을 바라볼 때면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할머니가 매일 밤 우시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사진 속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사진이 우리 집 화단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궁금증이 더 커졌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할머니 방에서 단서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가 동네 경로당에 가신 틈을 타서 할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 방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빨간 끈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는데 모두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옛날 스타일이었고 종이도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사랑하는 정순이에게. 나는 지금 훈련소에 있다. 매일 내 생각뿐이야. 빨리 전쟁이 끝나서 돌아가고 싶어. 우리 약속 잊지 마라. 내가 꼭 돌아갈게. 정순이라는 이름이 할머니의 이름이었어요. 그럼 이 편지들은 누군가가 할머니께 보낸 사랑 편지인 거네요. 두 번째 편지도 읽어봤습니다. 정순아, 여기는 정말 춥다. 하지만 내 사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집에서 보내준 장갑 잘 받았어.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꼭 돌아가서 너와 결혼할 거야. 세 번째 편지에는 더 절박한 내용이 써 있었어요. 정순아, 내일 큰 작전이 있다고 한다. 무서우면서도 빨리 끝나길 바란다. 이 전쟁만 끝나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나를 기다려줘. 꼭 살아서 돌아갈게.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에게. 저는 이영수 일병의 동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수가 지난 작전에서 끝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영수가 마지막까지 정순 씨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영수의 유품을 보내드립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할머니의 첫사랑이 전쟁에서 돌아가신 건가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할머니가 그분을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편지 묶음 맨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쓰신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오늘도 내가 오기로 한 그 창문에서 너를 기다렸어.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가 올 것 같아. 미안해, 영수야.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하지만 내가 내 마음속 첫 번째 자리는 아무도 바꿀 수 없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50년 전 할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영수라는 분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신 거죠. 그날 밤에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부엌 창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이번엔 숨어서 지켜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시며 뒤돌아보셨어요. 달빛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왜 또? 할머니, 이영수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 이름을? 할머니 방에서 편지를 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걸 봤구나. 할머니, 왜 이제까지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겠니?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이 옛날 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민호야,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영수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몇 년을 기다렸단다.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분과 결혼하라고 하셔서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할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창문이 바로 영수와 마지막으로 만난 곳이야.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여기서 작별 인사를 했지. 그때 영수가 말했어. 정순아, 내가 돌아오면 이 창문으로 신호를 보낼게. 그럼 나와줘. 라고. 그래서 매일 밤 여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보 같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 영수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구나. 할머니의 눈물이 더 흘러내렸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고마워, 민호야. 내가 이해해줘서.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창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할머니 방을 뒤진 걸 혼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다른 분과 약혼하고 계셨다는 것 정도는. 하지만 그분이 전사하셨다는 건 몰랐네. 엄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50년 동안 혼자 그 아픔을 품고 사셨다니.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부모님도 고민에 빠지셨어요. 일단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려야겠어. 우리가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이 표현해드리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고 옛날 사진들을 꺼내서 추억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특별한 날은 아니고 그냥 우리 할머니가 소중해서요. 할머니가 의아해하시며 웃으셨어요. 너희들이 왜 이러니?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안 돼요. 할머니는 우리의 보물이거든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혹시 마음에 아픈 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민호가 다 말했구나. 미안해요, 할머니. 하지만 걱정돼서. 미안할 게 뭐 있니? 오히려 고마워.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제안을 드렸어요. 할머니, 그 창문을 이제 다른 의미로 바꿔보는 게 어때요? 다른 의미? 이영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창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보는 창문으로요.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새벽에 부엌으로 가시긴 했지만 이제는 우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앞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제 안 오세요? 응, 이제 영수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고마워요? 그래. 50년 동안 나를 그리워하게 해줘서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고,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이제 영수를 보내줄 거야. 그동안 너무 붙잡고 있었나 봐. 며칠 후 할머니는 온 가족을 부엌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할머니는 그 낡은 사진과 편지들을 꺼내셨어요. 이게 할머니의 첫사랑, 이영수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희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셨지만 영수는 할머니의 첫 번째 사랑이었어. 가족 모두가 사진을 돌려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생기셨네요. 그렇지? 할머니도 예뻤지? 모두가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무거웠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부엌 창문 앞에 앉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었거든요. 영수야, 이제 안녕. 5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웠어. 이제 너도 편히 쉬어. 할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문은 이제 더 이상 이별의 창문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창문으로 남겨둘게. 너희들을 지켜보는 창문으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서 창문을 닫으셨어요. 50년 동안 열려있던 할머니 마음의 창문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새벽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래, 민호야. 이제 할머니는 푹 잘 거야.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더 밝게 웃으셨습니다. 부엌 창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오랜 기다림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아픈 일이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우리 집 부엌 창문에서는 눈물 대신 웃음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이라면 이 미스터리한 지하실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